자, 요번에 연립부등식 두 번째 시간.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 118페이지, 이제 대표 문제 841번부터 한번 볼 건데, 이거 문제 보기 전에,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유형은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마스터하면 쉬운데,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제한된 범위다. 그래프가 얘들아, 위로 볼록하든 아래로 볼록하든, 내가 이거를 제한된 범위를 줘. 알파, x는 알파 이상, 베타 미만, x값의 범위가 주어지면 사실 이 그래프의 일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얘들아. 그치? 그럼 잘 봐.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이 그래프를 y는 fx의 그래프라고 한번 볼게요. 얘들아, 잘 봐. x값이 이렇게 제한된 범위로 주어져. 그러면 봐봐, 얘들아. fx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해. 항상 성립하려면 이게 무슨 뜻하고 같아지냐면 잘 봐야 되라. 얘가 0보다 항상 커야 되지. 그러면 가장 작은 값만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fx의 최소값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면 항상 성립하겠지. 이거 보여, 얘들아? 가장 작은 값만 0보다 크면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그래프에서는 이 빨간색 꼭지점이 포함이 됐으니까 지금 꼭지점의 y좌표, 저 꼭지점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작잖아? 그럼 쟤만 0보다 크면 나머지 하늘색 부분은 당연히 하늘색 부분의 함수값은 0보다 크다라는 소리겠지. 그래? 자, 그러면 만약에 제한된 범위에서 fx가 0보다 작다가 항상 성립해. 그럼 생각해봐. 어? 저 하늘색 부분의 함수값이 최대 0보다 작길 바래. 그럼 이 말은 fx의 어떤 값? 대값이, 가장 큰 값이 0보다 작으면 나머지 함수값들은 모두 저 하늘색 부분의 그래프 일부분에서 fx의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나머지 함수값은 당연히 0보다 작다가 된다라는 소리인 거야. 그래서 제한된 범위가 주어지면 fx의 최소값 또는 fx의 최대값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근데 어쨌든 그 제한된 범위가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꼭지점을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또 좀 문제가 쉽게 갈리고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항상 꼭시험은 저 제한된 범위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84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도 저 항상 2차 부등식이니 내가 그랬지. 2차 부등식은 항상 2차 함수의 그래프로 생각해라. 그래서 마이너스로 분배해서 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꼭지점의 좌표가 제한된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x-2의 전체 제곱이고요. 이거 마이너스 4 가로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플러스 4가 될 거니까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꼭지점의 좌표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얘들아 중요한 건 축의 방정식, 대칭 축이지. 그치, 대칭 축이야. 그래서 어쨌든 대칭 축이 x는 2야. 그래서 얘가 위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될 건데 지금 보이십니까? 선생님, x가 3에서 3 이상, 6 이하예요. 그치? 위로 볼록한 그래프. 야, 그러면 이거는 이 제한된 범위에서 이 하늘 부분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되면 될 것 같아? 이 그래프가 여기에서 2차 부등식 fx가 항상 0보다 크려면 여기 는 들어갔지? 는 들어가면 는 포함하면 돼. 이 항상 성립하려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이거는 가장 작은 함수값. 그치? 가장 작은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됐지? 그래서 F6은 X 대신 6 대입할 거니까요. 마이너스 16 플러스 4K, 여기 K 빠졌다. 4K 플러스 1이 0보다 크건, 안녕하세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K값의 범위 구해서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 842번은 뭐야? 이게 지금 선생님이 얼핏 보니까 그
대칭 축이 저 범위에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가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842번은 제낄게. 제낄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제끼고 843번이 오히려 상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잘 봐. 문제를 푸는 요령만 알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두 이차함수 fx하고 gx가 있어. 근데 이 제한된 범위에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그럼 fx가 gx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구나 생각하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야 돼.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지금 잡아. 내가 이거가 성립한다라고 했는데 gx를 이항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내가 hx라는 새로운 함수식을 하나 정의를 할 건데 hx는 그냥 fx-gx 이렇게 놓을게요. 한번 선생님 뭐 하는 거예요? 봐봐봐. 그래서 fx 그리고 gx 닥치고 산수 2x 제곱 될 거고 1창 없어지지? 그러면 암산이 안 되는구먼. 이렇게요? 그치? 그럼 hx라는 그래프는요, 내가 그릴 수 있지. 꼭점의 좌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칭 축이 y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그러면 얘가 x가 마이너스 1에서 이거 잘 잡으면 돼. 간격만. 3을 여기다 찍으면 현실성 없지. 3 Z짝으로 이만큼 이렇게요. 사실 얘는 꼭점의 좌표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봐. 이 하늘 부분이 내가 문제를 한번 다시 정리하면, 저거 옆에 너무 긴데? 공간 잡아서 여기다 써볼게요. 이 범위에서 h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항상 성립하려면, 나 이거 그대로 베끼고 있어. 항상 성립하려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그러면 hx 중에서 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될까? 최소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될까? 생각해. 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이 빨간색 점 있죠? 이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나머지 부분은 다들 저 빨간색 점보다 함수값이 작으니까 이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0보다 작거나 같게 된다라는 소리인 거야. 듣지? 그래서 H3은 당연히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H3은 X 대신에 3을 대입하니까 이렇게 해서 A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A값의 범위 구하면 실수 A의 최소값도 구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게 상중인 이유는 요거 여기서 포인트가 이거겠지. 얘를 fx-gx 얘를 hx로 치환해서 하나의 함수식으로 만들면 된다. 그러면 지금 사실 이거 난이도는 이것만 요 방법만 알면 난이도는 841번하고 똑같은 난이도가 될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844번 한번 볼게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다. 이거는 그냥 뭐 앞에서 했던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위쪽에 있다. 위쪽에 있다라는 건 이 함수값이 y가 이거보다 크다. 이렇게요.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 2차 함수의 함수값이 1차 함수의 함수값보다 크다라는 이런 소린 거야. 그래서 내가 식을 썼을 때 이거는 x에 대한 2차 함수식이 될 거고요. x 좌변으로 이항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치? 근데 잘 봐. 이거 2차 부등식이구만. 근데 봐봐. 이거의 해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이거의 해가 이거가 x값의 범위가 x가 2보다 작다 또는 x가 b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이렇단 소리야. 그치? 결국 얘는 인수분해가 됐을 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겠구나.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전개하면 2 플러스 bx가 될 거고 플러스 2b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 기억 부등식과 니은 부등식이 서로 일치하는 부등식이 되어야 된다. 그쵸?
그래서 계수 비교하시면 돼요. 기역식에서 1차항의 계수, 둘 다 마이너스 달고 있으니까 그냥 a 플러스 1과 니은에서의 1차항의 계수가 서로 같으면 된다. 이고, 그 다음에 그 기역식에서 상수항과 니은식에서 상수항이 같으면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b의 값이 먼저 나오고, 당연히 a의 값도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다 똑같아. 난이도는 똑같으니까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표 문제 84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도록 똑같은 유형인 것 같은데? 그냥 한번 해볼게.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얘가 1 직선, 이거보다 아래쪽에 있다, 더 작다, 함수값이 작다라는 소리인 거겠죠. 그래서 이 식 정리하면, 그리고 그 이 식을 정리할 때 이차항의 계수를 음수로 만들든 양수로 만들든 상관없다. 그래서 나는 이차항의 계수를 양수로 만드는 게 편하니까 우변으로 다 이항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mx-4x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2m 플러스 7 이렇게 붙겠죠? 그럼 부등호의 방향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식을 정리할 때 부등호의 방향만 한번 조심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실수 m의 값의 범위, 실수 m의 값의 범위래. 근데 얘들아, 잘 봐. 여기서 어떤 단어에 주목해야 되냐면, 항상 아래쪽에 있다. 그러면 이 항상 성립한다. 라는 소리인 거야. 성립하려면 이렇게요. 그래서 이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럼 x축 만나지 않아야 되겠지. 한 점에서 만나는 것도 안 돼. 됐지?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거는 근데 그래프일 뿐. 그러면 이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아. 그러니까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에서 d가 0보다 작으면 되겠지? 이어야 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D, 여기서 B에 해당하는 게 n-4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얘가 M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니까 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의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니까 항상, 이게 항상 있지.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으로 접근하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난이도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다 항상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해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으로 생각한다 하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850번도 한번 볼게. 길이가 48cm인 끈으로 넓이가 128제곱센티미터 이상. 이상 부등식이구먼. 직사각형 만들 거래.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 사실 가로의 길이의 최대라는 단어에 먼저 필이 꽂히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포커스가 가로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내가 x 센티미터라고 하면 세로의 길이는 24-x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넓이를 y제곱 센티미터,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y제곱 센티미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y는 x 곱하기 24-x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y가 식을 만들면 x에 대한 2차 함수식이 될 거고 당연히 얘는 지금 x값에 대한 범위가 전혀 없는 것 같지? 그렇지 않다. 이거 제한된 범위다. 왜요, 선생님? 일단 식을 한번 완성하고, 맞아, 설명을 뭐야? 12의 제곱. 헐랭, 헐랭, 이렇게요. 그래서 x-12의 제곱 이거 꺼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y의 최대값이 사실 이게 만약에 서술형 주관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최대값 144다. 이래도 틀리지 않아. 그러나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당연히 가로의 길이 x가 0보다 커야 되고 이때 내가 뭘 생각하면 해볼 거냐면 이때 x가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24 마이너스 x도 0보다 커야 돼. 그리고로 묶이니까 이거 내가 연립부등 식표현해도 상관없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x는 0보다 크고 24보다 작은 수여야 돼요. 그 실제로는 이게 제한된 범위. 그런데 그 꼭지점이 여기 포함이 될 거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꼭점의 좌표 12,144. 현실성이 없지만 어쩔 수 없다. 위로 블록할 거고 x절편 하나가 0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그래서 x가 0보다 크고 24보다 작다. 여기서. 사실 양수인 범위. 이 y가 사실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지? 여기. 이 범위니까 x 12에서 y의 최대값. 얼마다? 144다. 근데 가로 길이 최소값은 뭐야? 가로 길이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지? 가로 길이의 x 최소값이 구해진다고? 헐랭 방구수. 나 잘못했지. 넓이의 최대값 아니지, 이거. 넓이가 128 이상이네. 얘들아, 굉장히 쏘리합니다. 이래서 문제를 똑바로 읽어라. 무슨 소리야? 왜 y, 넓이가 y야? 넓이 124인데. 자, 미안합니다. 종이 써서 붙이세요. 화이트질 너무 많이 해야 되네요. 블랙. 자, 그래서 이 x가 이 넓이가 128 이상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거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구먼. 쏘리합니다. 그래서 2차 항계수 다 모든 항을 좌변에 있는 항을 우변으로 이항할게요. 부등호의 방향만 잘 신경 써주시고요. 그래서 128이 아마 2의 7제곱일 거예요. 그러면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가릴까? 16하고 8? 딱 떨어지지? 그래서 x-8, x-16. 그래서 x값의 범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둘 다 나오지? 헐랭, 쏘리. 네. 아이고야,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852번 이런 형태의 활용 문제는 사실 한 번 마스터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 이거 한번 풀어보고 싶은 사람은 이거 동영상 스탑하고 한번 풀어보셔도 돼요. 자, 어느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3,800원에 판매하면 하루에 400잔이 판매가 되는데 가격을 100원씩 할인할 때마다 하루 판매량이 50잔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커피 하루 판매액이 260만 원 이상이 되려면 커피 한 잔의 최소 가격. 사실 커피 한 잔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최소에 꽂히면 안 돼. 커피 한 잔의 가격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3,800원에 파는 게 아니고 자, 커피 한 잔의 가격은 원래 3,800원에 판매하면 그랬는데 가격을 100원씩 할인할 때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100원씩, 100원 단위로 변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커피 가격을 3,800 마이너스 X가 아니고 마이너스 100X1 가격이 을 아니고 가격이 일 때 하루 판매량은 그러면 하루 판매량은 50잔씩 늘어난다. 그 50잔 단위로 얘가 변한다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원래 3,800원일 때 판매량이 400잔이었으면 내가 100x1 내렸어. 할인했어. 그럼 몇 잔 늘어났을 것 같아? 50x잔 늘어났어. 잔. 이렇게요. 임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의 가격이 3,800 마이너스 100x1일 때 하루 판매량은 400 플러스 50x 잔이 된다. 그래서 이 판매 금액이 260만 원 이상 그랬으니까 3,800 마이너스 100x 곱하기 400 플러스 50x 이 곱한 금액이 260만 원인데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그대로 붙여야 돼. 그리고 이거 2차 부등식 풀 때 얘들아 잡아. 좌변 보세요. 좌변에서 산수할 때 요런 머리 굴리면 좋아요. 요거 양변에서 요거 여기서 100을 분배해서 쓸 수 있지. 100 분배해서 써. 그럼 38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가로에서는 50을 분배해서 써. 그럼 곱하기 50 이렇게 쓰면
8 더하기 x 이렇게 해서 식을 조금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공이 5개 붙어야 돼. 셋, 넷, 다섯. 그래서 양변에서 5천을 나누고 시작하면 되는 거야. 양변에서 5천. 일단 공 3개씩 날려버리고 그리고 5를 나누면 다시 38 마이너스 x 곱하기 8 플러스 x 5 나누면 제가 양수 나눴으니까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겠죠? 5, 25, 2, 0 이렇게 되나? 5, 2, 5, 2, 0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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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산수 좀 안 되네. 5, 25. 5, 20 맞네요. 네, 이렇게 해서 나머지 x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연립부등, 2차 연립부등식인데요. 이거 별로 귀찮을 뿐. 어려운 게 없지. 그러면서 여기서 좀 귀찮은 거? 이런 형태의 연립부등식을 한번 풀어볼까? 855번. 자, 이런 형태의 연립부등식은 내가 이렇게 뜯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지. 이거 딱 뜯는 방법 한 가지라고 했어.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나 뜯고 x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하나 뜯어서 각각의 식을 정리할게요. 산수니까 닥치고 산수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위에 식 정리하면 다 모든 항을 좌변으로 끌고 오면 되겠지? 얘도 아래식도 다 좌변으로 끌고 올게요. 그래서 위에 식 인수분해하면 선생님 꼭 이 식을 한 세트를 끌고 가야 돼요? 아니, 한 세트를 끌고 가지 않고 식 하나씩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 부등식의 해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이렇게 될 거고요. 아래식은 0보다 작은 범위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수직선에 그려. 마이너스 5 이상, 5 이하, 그리고 1, 뻥, 6, 뻥, 높이 다르게 그려서 두 개 직선이 교차하는 땅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된다. 이렇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절대값이 포함된 연립부등식 이게 좀 귀찮긴 하다. 귀찮긴 한데 어쨌든 하나하나 풀어야 돼. 이거는 자, 기역의 해를 먼저 구해볼게요. 기역 부등식의 해는 절대값이 5 이하니까 x 플러스 4의 범위가 이렇게 정해질 거고 그에 따라서 4를 뺄 거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각각의 해를 따로따로 구하는 게 낫겠지? 니은의 해 이렇게 구해서 x값의 범위 이렇게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귀찮은데?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도 되겠죠? 자, 1,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둘 다 색칠 시커먼 시커먼 색칠 두 개의 직선이 교차하는 땅. 그래서 이 연립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답을 구하시고요. 사실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그 859번하고 860번이 조금 860번이 계산이 좀 까다로운데요. 860번이 860번에 내가 그 사실 그 밑에 있는 2차 분호식은 그냥 평범하니까 풀 수 있을 거고요. 내가 요것만 한번 정리해 줄게요. 내가 기억식의 해만 구해 줄게. 알겠지? 그래서 이건 식이 좀 길 거니까 자, 여기에서 사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어쩔 수 없어. 자, 이 절대값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근데 얘들아 잘 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야 될 게 여기서 그 x값의 범위를 한번 구할 수 있지. 왜냐면 이 식 자체가 내가 이거 1대라고 했는데 얘가 자체가 그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에요, 얘들아. 그래서 저거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 즉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됐지? 그럼 이 범위일 때 2차 부등식이 잘 봐.
이거를 기억해 놔야 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절대값 이렇게 풀릴 거고요. 3x는 이항하면, 그냥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해서 2차 부등식 다시 해를 구할게요.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은 범위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거. 기억 니은에서 지금 기억하고 니은을 그리고 동시에 만족하는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요. x가 2보다 커요. 이거 또는이니까 이건 높이를 같게 그려야 되는 거고 니은 마이너스 1보다 뻥 4보다 뻥 이렇게 높이를 다르게 그려서 두 개의 직선 교차하는 땅이 1번 경우에서 이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의 해는 1번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는 이거다. 하나 박아 놓을게요. 아직 위의 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풀어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을 때, 즉 여기서 x값의 범위 이렇게 되겠죠. 이 자체가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니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디귿. 그러면 이게 그 절대값이 0보다 작으니까 절대값 풀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좌변에 있는 항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부동의 방향만 한번 신경 쓰시고요. 당근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요. 그래서 르에 의해 드르에서 수직선 그리면 자, 마이너스 2뻥, 2뻥 그리고 르에서 마이너스 4보다 뻥 작다. 높이 다르게 그려야 되겠죠? 1 여기 있다. 1뻥 크다. 이렇게요. 그래서 두 개의 직선이 교차하는 땅 1 초과 2 이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들아 잘 봐. 2번에서 이 범위에서 어, x값 범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토탈 최종 결과로 1, 2에 의해 아니 무슨 욕 나오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사실 이거 두 개 또는 이거 1번하고 2번 이거 내용 자체가 또는으로 연결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저거 1번하고 2번 연두 내가 지금 색칠한 얘가 또는으로 연결되니까요. 2 색칠 4 뻥. 근데 여기서 1초가 2 뻥인데 어쨌든 이렇게 높이 같게 그리면 2가 포함이 되네요. 그래서 1, 2에 의해서 위에 부등식의 해는 1초가 4 미만 이렇게 나옵니다. 와, 엄마. 여러분, 나는 이제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한 거예요. 아하하. 그래서 종이 붙여서 해야 되겠다. 밑에 있는 2차 부등식의 해는 구하셔서 내 공통 부분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자, 그 다음에 유형 1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해가 연립부등식에 해가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근데 딱 봤을 때 선생님 위에 있는 연립부등식에는 내가 해를 구할 수 있어요. 네, 해를 구할 수 있죠. 해 구할게요. 그래서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x값의 범위 마이너스 5 이상 2 이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그 아래에 있는 2차 부등식이요. k 때문에 얘가 뭐 나보고 어쩌라고. 근데 얘들아 잘 보면 이게 그 마이너스로 분배하면 해가 구해질 수 있어요. 아니,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다. 우리 이런 형태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K, X 말고 저거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인수분해를 해? 이러지 마시고, 우린 경험이 있으니까 인수분해 한번 해볼 거예요. K 플러스 2 마이너스 1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XK, X 플러스 K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요. 근데 사실은 저 위에 있는 부등식의 해는 정확하게 그려졌는데 이거 나보고 어쩌라고 얘들아? 그러면 정확한 애부터 수직선이 올려놔. 정확한 애부터 마이너스 5 이상 2 이하 이렇게 올려놔. 그리고 사실 아래 부등식의 해는 그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1보다 작은지 큰지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봐. 야, 연립 부등식의 해가 1초가 1이 어디 있냐면 나 저거 인수분해 뭐 잘못했나?
어떻게 연립부등식에가 1초가? 아, 1 여기구나. 아, 1이 2의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했어. 나 멍충신가 봐. 네, 이렇게요. 이게 연립부등식에 이렇게 그려줘야 돼. 맞니? 그래서 당연하게도 얘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1보다 커야 돼. 오른쪽으로 저렇게 그려줘야지 연립부등식 해가 저렇게 만들어진다라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려면 그림이 저렇게 그려져야 된다. 즉,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2보다 큰 수여야 돼. 등호,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된다면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에 맞을까? 안 맞아. 왜냐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2가 된다라고 하면요. 이 그림이 이렇게 뻥 뚫리게 되거든요. 2가 뻥 뚫려. 그러면 지금 그 위의 부등식은 2를 포함하지만 아래 부등식에서는 2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연립부등식의 해가 만약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된다면 연립부등식의 해에서 2가 빠졌을 거야. 2 빠졌어. 그래. 걔들이 치지 않을게요. 그래서 느는 등호화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k 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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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좀, 이 시리즈가 좀 어렵긴 하다. 이거 왠지 다 질문이 나올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봐. 863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862번도 어쩌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선생님 할 얘기가 많아서 일단은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865번. 자, 세변의 길이가 이거인 삼각형. 그 세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얘들아. 다 미지수가 박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조건은 뭐냐면, 봐봐 얘들아. n-5가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n도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n 플러스 5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n이 5보다 커야 되고, n이 0보다 커야 되고, n이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돼. 이거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자연스럽게 n이 5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수직선 그리지 않더라도, 그치? 꼭 기억해야 돼. 이게 세변의 길이가 미지수로 막히면 이런 생각 한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이 결정될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항상 그 가장 긴 변일지라도 사실 다 미지수지만 n 플러스 5가 가장 긴 변이라는 거 가장 긴 변일지라도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는 커야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거 구하면 n이 10보다 작다. 그래서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둔각 삼각형이 되려면 둔각 삼각형이 되려면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커야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거 n에 대한 2차 부등식 될 거고요. 우변 정리하면 2n제곱 마이너스 10n 플러스 25 이렇게 될 건데 25 없어지고 좌변에 있는 항을 우변으로 이항할게요. 좌변에 있는 항들을 우변으로 이렇게 이항을 정리하면 n제곱 마이너스 10n 25는 날아가겠죠? 부동의 방향만 신경 써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n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그 실제로 얘들아 이게 생각해야 될 조건이 세 개가 되는 거야. 이거 삼각형이 뭐 둔각삼각형이다. 이게 이 조건이 이 활용 문제가 별로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생각해봐. 기역, 니은, 디귿이 또는으로 연결된 조건인지 그리고로 연결된 조건인지 세 개의 조건 그, 느, 드 모두 동시에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높이를 다르게 그려야 돼. n이 5보다 크다. 그리고 n이 10보다 작다. 그리고 디귿 조건에서 n이 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또 하나 세 개의 직선이 교차하는 땅. 여기 이렇게 해서 n의 값의 범위 이렇게 나옵니다. 쉽지 않지. 그치? 그래서 자연수 n의 개수 구할 수 있을 건데요. 이게 지금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주어 이렇게 삼각형 뭐 둔각 삼각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생각해야 될 조건이 잡아 1번은 상식이야.
세 변의 길이는 모두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상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삼각형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둔각삼각형의 대조건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요. 쉽지 않지. 나머지 그 활용 문제는 오히려 865번보다는 다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사실 그 868번 한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그래서 이거는 문제 유형을 조금 외워야 되는데. 자,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이건 쉬운 거구나.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냥 D가 0보다 크면 되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이거 사실 그냥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서 여기 범위에서 나왔구나. 쉽네. 그냥 이 시리즈는 그냥 하세요. 네, 화이팅.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뭘 한번 해줄 거냐면요. 음, 871번 잠깐 이 산수에 대해서 한번 볼까? 두 2차 방정식 중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갖도록 하는 두 2차 방정식 중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이거 적어도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거 1번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얘를 2번 2차 방정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번만 실근을 가져도 되고 그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갖는다. 그럼 1번만 실근을 가져도 되고 그 2번 혹은 가져도 된다는 소리야. 또는 2번 1번이 실근을 갖거나 또는 2번이 실근을 갖는다는 소리야. 맞지? 1번이 실근을 갖거나 이게 그래서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갖는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2차 방정식 1이 2차 방정식 1이 실근을 갖거나 또는 2차 방정식 2번이 실근을 갖는다. 이게 국어적으로 이거하고 똑같은 말인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말이 만약에 두 개 앞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거나 또는 뒤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 하면 나중에 실근을 가질 조건을 또는으로 엮으면 되는 거야. 차라리 이렇게 문장이 나왔으면 쉬웠을 건데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갖는다 라는 말이 조금 그치 생소할 수도 있지. 그래서 이렇게 국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바꾸면 조금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자, 그다음 87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모두 양수. 이게 사실 양수, 부호를 갖는다는 말은 얘가 실근을 갖는다라는 소리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이게 두 군이 모두 양수, 두 군이 모두 음수, 아니면 두 군이 서로 다른 부호. 이게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실제로는 그 부호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얘가 실수라는 소리거든요. 아, 그래서 그 근의 부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얘는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생각할 수 있는 건 내가 두 근이라고 했을 때 그 두 근의 합도 0보다 크고 두 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두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밑에서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수다. 이 부호 자체가 그 근이 부호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실수다라는 소리니까 얘도 역시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왜냐면 중근이어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근을 역시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둘 다 음수겠지. 그리고 알파 베타 곱은 0보다 크겠지. 이렇게요. 아, 근데 내가 이거 정확하게 박아줄게. 이거 세 가지 조건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요. 됐지? 자, 그 다음에요. 74번은 두 분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거든요. 사실 두 분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D는 사실 0보다 항상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D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알파, 베타의 부호가 다르면 D는 항상 0보다 큽니다.
그 D 조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봐봐, 얘들아. 그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그 근과 계수의 관계 생각하면 AC가 빠졌네요. 근과 계수의 관계 생각하면 그 두근의 곱이 얘들아 A분의 C라는 거 알아? 두근의 곱이 0보다 작게 되거든요. 가로해야 돼. 왜냐하면 그래서 판별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그 두근의 부호가 다르면 이것도 이렇게 말씀은 매끄럽겠다. 두근의 부호가 다르면 두근의 곱이 0보다 작잖아. 그치? 즉 A분의 C가 0보다 작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AC가 0보다 작아. 그럼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양수. B제곱은 항상 양수. 그래서 얘가 0보다 커요. 됐어? 그래서 이 조건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야. 그 두근의 부호가 다르면 너네 잘 봐.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 있어? 원래는 알 수 없어. 원래는 알 수 없어. 그치? 근데 여기서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보다 작다. 절대값이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보다 작다면 이건 0보다 결과값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실제로는 얘들아, 여기 마지막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 판별식은 항상 0보다 커진다라는 거 생각하기가 좀 힘든데요. 요거. 근데 이거 사실 이거 모르면 그냥 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 절대부등식이라는 우리가 개념을 안 배워서 그러는데 이거 그냥 기억하고 문제에서 이거 기억하면 문제 푸는데 유리한 거야. 그래서 일단 선생님 872번. 조건이 이렇게 되니까 872번 하나만 산수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1,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므로 B제곱, 식을 쓸 때는 B가 이렇게 어쩔 수 없지? B제곱 마이너스 4AC 2A 이렇게 되겠네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A에 대한 2차 부등식인데 암산할게. 플러스 8A이고 플러스 10A가 될 거고 4, 4, 16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A 플러스 2, A 플러스 8 이렇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가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1번 했어요. 이제 2번으로 들어가야 돼요. 두 분의 합이 0보다 커야 이어야 하므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수라는 소리야. 그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 플러스 4가 0보다 커야 된다. 즉 a가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된다. 3. 두 분의 곱이 역시 0보다 커야 하니까 이어야 하므로 두근의 곱 a분의 c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가 0보다 커야 돼. 즉 a는 0보다 작다. 이렇게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내가 그리고로 연결된다 그랬죠? 요 콤마야. 2번, 3번에 의해 내가 생각해야 될 A 값의 범위는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직선이 높이가 모두 다르게 부등식의 해를 나타내 볼게요. 마이너스 20, 작다. 마이너스 8 크다. 내가 해 잘못 구했지? 미친 거 아니야? 마이너스 8이어야 되지?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2네. 별랭 방고스 쏘리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크다. 높이 같게 그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마이너스 4는 여기 중간에 있겠네.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리고 x는 0보다 작다. 또 높이 다르게. 그래서 세 직선이 교차하는 땅 어디? 여기 색칠 공부. 됐지?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 0 미만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범위 잡아서 연립부등식 푸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875번 한번 볼게요.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킨 정수 x가 오직 한 개뿐이다. 어쨌든 이 아까 그 연립부등식하고 풀었던 형태하고 똑같은데요. 일단 그 위에 2차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x값의 범위는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랬지. 이거 2차 부등식, 이거 A가 들어있어서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지만 된다. 그치? 문자 들어있지만 인수분해 되는 식이다. 꼭 기억하세요. 근데 그 잘 봐, 얘들아. 이것도 역시 사실 그 위에 있는 부등식은 2차 부등식 내가 이렇게 해를 낼 수 있지만 아래에 있는 부등식은 해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왜? A하고 1. 누가 더 큰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잘 봐. 이 연립부등식 해가 있대. 정수 X가 오직 하나래. 그럼 일단 정확한 애부터 그림 꽂아놔. 이렇게요. 근데 그 A가 만약에 1보다 작으면요. 얘들아 잘 봐. 1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거 연립부등식 해 없잖아. 이렇게 그려주면 안 된다고. 그치? 그러면 1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게끔 A가 1보다 커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래서 1은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잡힌 거거든요. 1 이렇게. 그치? 그러면 A는 이렇게 박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얘들아? 그래서 연립부등식의 해가 정수 X가 오직 한 개이려면 그 정수에 누굴까? 이 범위에 3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A는 3보다 큰 수여야 되고요. 그러면 4보다 작거나 같은 수이어야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A가 4가 되면 그림이 이렇게 뻥 뚫어져서 어쨌든 괜찮아. 색칠한 부분에 정수는 3 하나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A가 3이 되면 안 돼. 그럼 그림이 3이 뻥 뚫어질 거니까 정수인 해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연립부등식에 이거 해, 이런 조건 때문에 부등식을 잘 그려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치? 음,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878번. 이제 마지막 유형인데요, 사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그 두 근이다. 이거 사실은 두 근이 1보다 크다. 수직선 위에 나타낼 두 근을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 그치?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라는 말은 2차 방정식이 일단 실근을 갖는다는 소리야, 얘들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의 그래프 x 절편 구하는 거잖아. 근데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그러면 1보다 크다. 이렇게요. 두 근이 일단 존재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 이 내용 자체는 니네가 이거를 그 외우지 않으면 얘도 좀 풀기가 힘들거든요, 얘들아.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하긴 한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두 근이 존재해야 돼. 그래서 판별식이 이거 위에 있는 써머리 되어 있는 내용 한번 볼게요. 두 근이 모두 어떤 수보다 크다. 그럼 얘는 실근을 갖는다는 소리니까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 실제로 내가 그림을 그리면 아래로 볼록하든 위로 볼록하든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이렇게요? 그러면 FP가 0보다 커야 돼. 그래? 사실 이건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어떤 실근의 위치를 얘가 너한테 뭐 두 근이 1보다 크다? 뭐 두 근이 3보다 작다?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 이렇게 그 실근의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조건이 세 가지다. 세 가지. 세 가지 조건. 근데 이 조건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받아들이면 되겠는데요. 판별식과 함수 값과 축의 방정식을 세 개를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 이 중에 세 개 중에 하나를 놓치면 안 돼. 세 개를 동시에 모두 생각해야 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그 나머지는 뭐가 0보다 큰지 뭐보다 작은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건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연스럽게 알 일이야. 알겠어? 그래서 세 개의 조건을 생각할 건데, 자, 봐봐봐.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아래로 볼록한 얘가 이렇게 1보다 크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당연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당연히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리고 봐봐 그림. F1이 이 함수값이요. X가 1일 때 함수값은 0보다 당연히 커야 돼요. 이거 사실 이 그림 보면 여기까지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항상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축의 방정식, 대칭 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여기서 정확하게 읽어내면 뭐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축의 방정식 k거든요. k가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대칭 축의 위치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얘들아, 하나만 이게 왜 선생님 대칭 축의 위치까지 생각해요? 이것까지 보면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야. 1. 이것도 가능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두 가지 조건만 생각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D 0보다 크거나 같고 F1이 0보다 크면 저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대칭축의 위치도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1,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므로 이어야 하므로 B 프라임 4분의 D 있을까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K 제곱 마이너스 4니까 인수분해 이렇게 해서 K 값의 범위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F1이 0보다 커야 하지 이어야 하므로 F1 요거 여기 식에다가 요걸 fx식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x가 1일 때 y의 값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서 k값 범위 구하면 암산 조금 한번 해볼까? k 2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야 되겠죠? 3. 축의 방정식. 대칭 축의 위치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생각해야 될 k값의 범위가 1, 2,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1, 2, 3에 의해 높이 다르게 그릭으로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K 마이너스 2 시커먼 작다. K 2 시커먼 크다. 얘네들끼리 높이 같게. 그 다음 K 2분의 5가 2보다 크네요. 뻥 2분의 5보다 작다. 높이 다르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K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뻥 뚫어서 또 높이 다르게. 그래서 세 개의 직선을 교차하는 땅.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2 이상 2분의 5 미만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879번도 선생님이 요거까지만 가이드 잡아줄게요. 두 분이 모두 3보다 작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두 분이 모두 3보다 작다 했으니까 3이 여기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D가 0보다 크거나, 판함축.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F3이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P가 돼야 되겠죠? P는 3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조건 생각해야 될 게 3개라는 거. 그래서 쌤하고 쌤처럼 똑같이 부등식 풀어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880번이요. 적어도 한근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적어도 일단 저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일단 2차 방정식에서 해를 구할 수 있으면 한번 해를 구해 볼게요. 그래서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x는 마이너스 5 또는 x는 2 이렇게 해가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치? 그러면 적어도 한근이 2차 방정식 두 근 사이에 존재한다 그랬는데요. 마이너스 5하고 2하고 그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적어도 한근 2차 방정식 사이에 존재한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것만 해석을 잘 해내면 괜찮은 거야. 그치? 그러면 이것도 그 파남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남축. 어쨌든 그럼 일단 여기에서 시점에 적어도 한 근이 두 근 사이에 존재한다. 어쨌든 두 근이 있다.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건넓은 이제 부피를 자, 이거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잘 봐야 되라.
선생님, 이거요. 그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요. 이렇게. 그치? 이렇게 그려줘도 되고요. 이렇게 그려줘도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자, 생각해봐. F-5요. 적어도 한 근이, 적어도 한 근이, 잠깐만, 적어도 한 근이.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이거 좀 생각하려면 어렵긴 하구나. 잘 봐. 그 적어도 한 근이 저 두 근, -5하고 이 사이에 있다. 그럼 갈색 그래프 저렇게 존재되고, 초록색 그래프로 존재되고, 아니면 연두색 이렇게 그래프로 존재된다는 소리죠. 그럼 이거 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려면 얘들아,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자, F-5가 0보다 크거나 또는 F2가 0보다 크면 된다는 소리야. 왜냐면 세 가지 그 연두색을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F-5가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 연두색 그래프에서 F-5가 0보다 작아요. 그리고 갈색 그래프에서 F2가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또는이야. F-5가 0보다 작거나 또는 F2가 0보다 작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 왜냐하면 F-5가 0보다 작거나 또는 F2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 하늘색 그래프를 포함할 수 없어. 그 내용이. 그런데 F5가 0보다 크다 또는 F2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두색 그래프에서는 오히려 F2가 0보다 크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봐야 되고 갈색 그래프에서는 F5가 이 갈색 그래프에서는 F5가 0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하늘색 그래프까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 잡기가 좀 힘들 수 있겠다, 니네. 됐어? 그래서 F-5가 0보다 크거나 또는 그냥 적어도 한근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존재한다. 그 포인트가 이거네. F-5가 0보다 크거나 또는 F2가 0보다 크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 축의 방정식은요. 사실 x는 -2분의 1이라고 나오는데 그 축의 방정식은 저 가운데 있거든요. -5하고 이 사이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파남축 세 개의 조건을 생각해야 되지만 자연스럽게 대칭 축의 방정식은 저 사이에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하니까 항상 참이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소리인 거야. 됐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거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돼.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으로 이어야 함으로 이렇게 해서 부등식 하나 만들어 내시고요. 2번 F5가 0보다 크거나 이거 또는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어야 함으로. 됐지? 또는 이거 찾는 게 좀 쉽지 않았네. 이렇게 해서 한번 산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81번은 가이드 잡아주면 그 2차 방정식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그 한근은 -1과 0 사이에 있어야 되고 다른 한근은 2하고 3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나? 그치? 근데 또는 이렇게 이게 아래로 볼록하면 왜냐면 2차 방정식에 A가 지금 0보다 큰지 작은지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1, 0, 2, 3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위로 볼록할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이거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 첫 번째 그림에서,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다. A가 0보다 클 때, 아래로 볼록할 때는 F-1,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거 연립부등식, 왜냐면 함수값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세 개거든요. 그래서 F-1이 0보다 커야 되고, F0은, 보시면 F0은 0보다 작아야 되고, 뭐야? 허씨, 이거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 F2 0보다 작아야 되고 F3 0보다 커야 되고 야, 씨. 이거를 이거 시- 어 이거를 다시 좀 조건을 줄이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지금 F-1하고 F3하고 부호가 같죠? 그럼 이렇게 묶으면 되겠다. F-1 곱하기 F3 곱이 0보다 커야 되고요. 아니, 그냥 이거 네개 부등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위험할 수도.
위험할 수도. 이거 네 개 부등식으로 풀어야 되겠네. 헬렌 방구수. 이거 지금 너무 계산량이 많은가요? 자, 근데 이거를 한번 해보자. 이것까지 한번 해볼게. 이것까지. 2번. A가 0보다 작을 때. 저 조건 한번 보면요. A가 0보다 작을 때. 지금 잘 봐. F-1, 0보다 작아야 되죠. F-1. 그리고 F0은 0보다 커야 되죠. 그리고 F2는 0보다 커야 되죠. 그리고 F3은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 두 개의 내용이 또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서 내가 공통적으로 어떤 이야기, 사실 이거 하나하나 다 하면요. 골 때리고요. 이거 두 가지 내용을 1번, 2번을 싸잡을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1번하고 2번을 싸잡을 수 있는 내용 생각해봐. 이거인 거지. F-1하고 F0이요. 왜냐면 알파가 두근 사이에 있다라는 말은 얘네가 F-1, F0 부호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얘네 값의 곱이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건이 2하고 3 사이에 있어. 그 FE가 0보다, 봐봐. 연두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연두색. FE가 0보다 작을 땐 F3이 0보다 크고, FE가 0보다 클 때 F3이 0보다 작아야 돼. 즉, FE 곱하기 F3이 0보다 역시 작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접근하면 산수가 조금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게 두 근이 뭐 사이에 있다 이랬을 때는 함수값 하나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얘들아. 두근이 어떤 수 사이에 있으려면 얘는 당연히 그 두 개 점하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근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건 항상 판별식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됐지? 자, 그렇게 해서 요것만 산수해내시면 돼요. 요거 산수. 요 연립 부등식은 풀 수 있을 거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안녕.